안녕하십니까. 박상규의 직설 5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최종 후보로 뽑았습니다. 13%포인트 차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깨끗이 승복한다면서 뒤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. 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3%포인트 차로 김 후보를 바짝 추격했지만 책임당원 투표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찬탄파의 몰표가 쏠리면서 약 22%포인트 차로 김문수 후보에게 크게 밀렸고 결국 막판에 좋은 기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. 김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이재명에 맞설 범보수 빅텐트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. 김 후보는 수락연설과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. 국힘 대선 후보로 본선에서 끝까지 뛰겠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. 이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죠. 김문수 후보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한덕수 대행이 축하 전화를 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.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방법을 내놓으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, 곤란하다는 뜻이죠. 그러면서 숨을 한번 돌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. 준비된 내용은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. 김문수 후보는 또 한 전 대행이 입당했으면 제일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 잘 협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이비자 책사로 활동 중인 김재원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 최근에 김 후보는 단일화의 불쏘시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. 김 후보만으로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고 보는 이런 태도는 최근 이재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. 물론 김 후보가 경선의 전략상 독자 출마 가능성을 밝히고 운동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마치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는 듯이 완주 의사를 공언하며 다소간의 단일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보수의 승리만을 염원하는 지지층에게 한가닥 불안감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물론 아니기를 바랍니다. 김 후보는 이르면 오늘 한덕수 전 대행을 만날 것으로 알려집니다. 실제로 이르면 오늘 이유를 막론하고 양측이 만나서 이 단일화의 실무 논의를 해야 합니다. 한 전 대행은 어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5년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 해부터 개헌 추진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고 본인은 즉각 하야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 재확인을 한 겁니다. 이런 입장이었죠. 한 전 대행은 특히 어떤 분은 빅텐트가 무슨 이재명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빅텐트냐고들 하시는데 자신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. 1987년 체제의 현재 헌법을 고치는 것이 출마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. 사실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정식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재명의 이 파기환송 리스크를 최대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현재의 절대 열세를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사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. 선거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최적의 단일화 마지노선은 1차적으로 오는 7일입니다. 이때까지 단일화에 합의하면 그 후보는 기호 2변을 받을 수 있고요. 각종 선거 홍보물이나 유세 차량 등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것을 본인의 로고나 사진 등으로 준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9일까지 단일화를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. 10일과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감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뜻이겠죠. 저는 이것이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이 됩니다.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단일화 협상이 그 이후로 밀리면 이 하루가 갈수록,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의 여러 절차상 또 그 효과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과거 전례가 그래요. 무소속 출마를 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하루 1억 원이 넘게 빠져나간다는 이 대선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. 공직자만 50년 한 분이 뭔 돈이 있겠어요, 무소속으로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, 또 무엇보다 보수 단일화가 지연이 자꾸 되고, 왜냐하면 이 빅텐트, 나아가 그랜드 텐트는 그 김문수, 한덕수 김문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또 그런 분열 양상을 자꾸 보이면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들어 온 이 사법 리스크죠. 이재명 측으로 보면. 그래서 최대 곤경에 빠져 있는 보수 우파로 보면 그야말로 물실 호기에 최대의 호기를 잡은 입장에서 이재명에게 이 대선 승리를 거저 안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.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. 이재명은 전매 특허이자 늘 해오던 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. 뭐냐? 이중 전략으로 본인은 지금 대선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안보를 언제부터 챙겼다고 강원도 쪽으로 나가서 어제는 또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. 김민석, 박찬대, 김용민, 박범계는 무슨 본인이 2017년 2월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을 하루에 수십만 쪽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이번에 그 파기환송심을 한 대법관들이 단 9일 만에 수만 쪽의 그 기록을 봤느냐,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. 그걸 왜 못 봅니까? 준비는 한 달 이상 했는데 지금 그런 시기예요. 김준혁이는 이제 진짜 개싸움을 시작하겠다. 너희가 먼저 한 거다. 이런 막말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. 초선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아주 난리굿을 피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판중지법, 이재명 재판중지법이니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 대법관들,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탄핵하겠다. 이게 정말 할 것 같아요. 또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 정도로 늘려서 아예 물을 타버리겠다. 이런 방안 등을 지금 국회에서 그대로 처리할 태세입니다. 이런 모든 걸 실제로는 자기가 다 지시해 놓고도 유세에 동행한 기자들이 물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.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.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쓰는 말 있죠? 국민의 뜻대로 할 것으로 본다. 그 국민이 대체 누굽니까? 개딸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생각하기에도 나는 시간이 없다. 아주 가증스런 발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큰일이죠.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 얘기에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 많지만 할 수 없습니다.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이거 집권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.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만들어서
이 법조문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 경고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이게 바로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법제 완박이라는 말입니다. 저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정말로 축하합니다. 깨끗한 승복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에게도 무한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. 이제 모든 사적인 욕심 또 이해타산을 내려놔야 합니다. 김덕수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재명을 이길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